우리나라 역시 뭐겠습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왔을 때 올 하반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하게도 유리기판, 그리고 삼성 전기 쪽의 PGV와 유리평탄화를 여기 내용에 보는 것처럼 협력사와 기술 혁신을 개발하고 있다. 사실 오피셜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 기업을 오늘 제가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여전히 트럼프 관세가 해소가 되지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쪽의 유력 후보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통된 공약으로 이제 AI 관련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관련주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따로 공유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때는 분명히 다 올라가고 나서 과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는 텀을 두고 모아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가 한 가지 나왔어요. 뉴스가 한 가지 나왔거든요. 자, 유리기판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에서 자, 유리기판 파트너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본인들과 굉장히 가까운 기업이다. 자,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딱 봤더니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쌀 때 빨리 사 모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유리기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오늘의 대박주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최근에 많이 눌러주시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시장의 하락, 그리고 관세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막판에 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선물이 급락을 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지금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엔비디아 H205 칩, H20라고 하죠. 요 엔비디아의 GPU가 수출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반도체 쪽에 성장에 제동이 좀 걸렸다. 특히나 엔비디아 쪽에서 추정 손실만 6조 원 이상이다. 중국 쪽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친중 국가들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자, ASML 쪽에 매출이 나왔습니다. ASML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ASML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통해서 반도체 회로 있죠. 이 회로에 기판을 새겨주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EUV라고 하는 이 특수 레이저를 가지고 후공정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한마디로 후공정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소부장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기술력이 굉장히 독점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의 모든 업체가 이 ASML의 기술을 쓴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회사인데, 전년 대비해서 16%가 떨어졌고 오히려 실적은 하향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반도체 산업이 후퇴할 수도 있다에 대한 추가 하락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특히나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100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애플과 엔비디아 쪽에 분명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지금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적으로는 미국 관세 그리고 중국 간의 갈등, 이게 좀 더 격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한번 꽁지를 내린 적이 있는데, 장기물의 가격이 갑자기 치솟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고, 결국 그렇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침체라는 단어가 뭐 인플레이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런 관세로 인한 신용을 잃는 것도 있을 걸 텐데, 결국은 복합적으로 해서 미국의 30년물 금리, 가장 최장기물 금리가 사실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볼커 쇼크라고 하는 1980년대에 있었던 무능한 미국 국무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금리 정책으로 펼쳤을 때 당시에
금리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채권 시장 그리고 채권의 매도와 함께 이제 트럼프가 꽁지를 한번 내렸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은요 어쨌든 좀 음모론 쪽으로 좀 넘어갔고, 그리고 이게 중국이 채권을 다 던지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등할 것이다 쪽으로 좀 많이 안정세가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채권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을 어떻게 좀 고립을 시킬 것인가, 이쪽으로 지금 트럼프가 확실하게 가닥을 고쳤어요. 이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중국을 확실하게 좀 고립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수단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2배를 넘게 찍어내면서 쉽게 얘기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적으로 이게 실물 경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1억 원이라는 회사에 요거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지분을 나눠 놓으면 요게 한 주에 뭐 얼마 뭐 이런 식의 가치가 생기는 건데, 그 100개의 지분을 100개를 또 찍어내서 결국은 1억 원의 가치의 회사를 200개로 쪼개는 게 돼버리면, 자 100, 200 어떤 게 높습니까? 200이 더 높죠. 결국은 딱 2배만큼 가치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돈을 찍어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싸게 50% 할인을 때려버리면서 전 세계에 그냥 물량 공세를 해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자, 그리고 정확히는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덤핑 물량들 때문에 정확히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흐름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게 가능했었던 게 결국은 중국의 제로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시중에 은행에 돈이 없어요. 중국에다 돈이 없고 시중에 다 풀려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안화가. 그래서 이거를 사실 좀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뭐 채권 매입을 하고 뭐 채권 가격을 올려가지고 판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미국은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고금리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가치 차이가 물론 나겠습니다만 점점 좁혀지게 되면 중국의 덤핑 물량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됩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동일한 금리로 가게 됐을 때 지금이야 중국이 제로 금리니까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엔화가 제로 금리 당시에 환율이 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본이 못 살아서냐 라기보다는 그냥 일본 엔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위안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고 거기에 위안화까지 더 찍어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가치는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니까 일본은 금리를 딱 한 번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내리니까 상대적으로 엔화가 지금 1,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중국이 바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로 인플레이션 침체가 우려되니까 파월이 못 내린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인플레이션이랑 침체가 오면은 금리 인하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지.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하는 입장과 트럼프가 얘기하는 입장이 달라요. 파월이 얘기하는 쪽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매파, 비둘기파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일전 댓글에 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5월달 FMC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내려라 파워라, 너 잘라버린다, 정치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선물 시장에는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4회에서 4.5회까지 늘어났고요. 자, 5회에서 6회까지도 아마 늘어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파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죠. 어쨌든 간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새벽에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달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제 중국
쪽을 더 고립시키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가게 될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확실하게 고립이 돼서 상호간에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미국 쪽 양보를 해서 이렇게 합의가 된다든지 물론 요렇게 가네 요렇게 가네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성이 정해져야 투자금이 들어와요. 방향성이 정해져야 시장에 생기가 돋고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는 어찌 됐던 간에 시장이 안 좋다 경기 침체다라기보다는 방향이 정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을 잃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MPO 개발을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4x4 관련주 필요사 관련주가 상한가를 지금 벌써 4번을 갔고요. 자, 그리고 AI 홈닥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대장주격인 인성정보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도 AI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나섰거든요. 자, 결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장 쪽에서 AI 쪽에 지금 돈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유리 기판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 기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협업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요 협업 소식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까지 왜 유리 기판을 지금 사야 되고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이제 본론인데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의 본론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 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있었던 유리기판 테크데이 삼성전기의 연구소장님께서 이렇게 좀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유리기판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내용들을 좀 대부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새로운 내용들만 발췌를 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라스 인터포저도 중요하다. 왜냐, 이제 삼성전기가 글라스 기판만 만든다라는 공식 입장이 있었는데 인터포저까지도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직접 하지만 삼성전기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터포저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TGV, 유리평타나 디싱 분야에서 이미 잘하는 협력사와 기술 혁신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어딘가가 이제 오늘의 대박주가 될 거고요. 유리기판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된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유리기판의 중요성이 워낙에 좀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기술력 다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캐파 증설에 나간 분야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공략하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는 정말 유망한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보통은 감산을 하거나 내지는 기술 개발에 들어가요. 근데 오히려 캐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디서? LG 이노텍에서. 자, LG 이노텍이 삼성 전기와 마찬가지로 유리를 만들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도 사실 개발을 좀 진행을 하면 충분히 유리기판 쪽에 기술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가 사실 급하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 그리고 구미의 시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많이 늦죠. 이제 SK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제품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시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제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LG 쪽은 이제 시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리기판의 주도를 뺏기면 다른 업체 쪽에 주도권을 뺏기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칩들이 결국은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면 삼성의 칩을 써야 되고 SK 쪽에 나오면 SK 칩을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LG가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지금은 배터리 쪽이 사실 가장 강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쪽의 사업,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기반으로 지금 엔비디아 쪽도 있겠고 LG 쪽에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 로봇 사업 분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유리기판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업마다 유리기판을 하나씩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왜? 유리기판이 없으면 칩도 없고요. 칩이 없으면 차세대 기술력도 없고요. 그게 없다면 AI 로봇, AI 시대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ESS라든지 그냥 생성형 데이터만 가져가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기업들의 최종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로봇이에요. 지금 무슨 한국형 챗GPT를 만든다 그래서 100년 만년 한국형 챗GPT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로봇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기가 이제 세련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2026년에 시제품 양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제품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SKC는 좀 특별하게 앱솔릭스가 조지아 주에서 이제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생산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삼성 전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엔비디아 지금 수출 통제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반도체 사업 분야가 축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적으로 반도체 분야 중에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저는 ASIC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문형 반도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기업에 맞는 전담 칩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 효율도 분명히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SK 앱솔릭스 쪽의 유리기판보다 삼성전자 쪽의 유리기판이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개발하게 되면 브로드컴 쪽도 있고 엔비디아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팔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브로드컴에 팔 수는 있겠습니다만 브로드컴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유리기판이 엔비디아 쪽에만 활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ASIC 쪽에도 분명히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문형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수주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의 최초 단계인 삼성전기의 글라스 기판 그리고 삼성전기가 글라스 기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뭐겠습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왔을 때 올 하반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하게도 유리기판 그리고 삼성전기 쪽의 TGV와 유리평탄화를 여기 내용에 보는 것처럼 협력사와 기술 혁신을 개발하고 있다. 사실 오피셜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 기업을 오늘 제가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뭐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대박주는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캠트로닉스는 이미 삼성전기와 LPKF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레이저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와 유리기판을 만들고 있는 컨소시엄이라고 할까요? 협약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이미 연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협력체와 연구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LPKF 아니면 캠트로닉스가 될 텐데 이 캠트로닉스는요 여기 TGV 그리고 CMP라고 하는 요 평탄화 작업 자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포질을 하는 게 아니라요 유리를 녹입니다. 녹이고 나서 화학 처리를 하고 나서 요거를 얇게 정교하게 절단을 하면 이게 바로 평탄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막이 있을 때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녹이고 나서 쓱 한번 도려내주면 위에 있는 것들이 위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리기판 평탄화 기술입니다. 캠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자회사인 J3가 이 CMP 기술을 보유 중에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트로닉스는 삼성전기 LPKF와 함께 유리기판 컨소시엄에 있기 때문에 요 삼성전기 연구소장이 얘기하고 있는 TGV 기술과 그리고 CMP 기술을 본인들이 아는 기업에서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뭐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회사의 TGV를 활용하지 않고 캠트로닉스 쪽에 TGV를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어쨌든 공식적인 발언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다음 이제 삼성전자 쪽에 유리기판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장주로서는 저는 캠트로닉스가 좀 차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캠트로닉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영상에서 강조를 좀 드렸듯 조정 이후에 요 라인을 깼고 그리고 나서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라인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버텨줬던 요 라인 있죠. 자, 직전 하락했던 라인에서 버텨줬던 라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요 라인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요. 자, 그리고 요 라인을 뚫어주는 게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해보게 되면 22,000원은 넘고요. 2,300원 정도 한번 볼까요? 요 가격이죠? 자, 22,100원, 22,100원에서 반등을 만들어 줬었던 2만원까지. 요 라인을 우리가 매수가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22,000원에서 2만원 사이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매수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좀 물량을 모아 가다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사실 쌍봉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라인을 뚫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요 라인을 뚫어주면 대신에 엄청난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 라인까지 하면 지금 봉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라인을 33,000원 정도 되는 라인에 어쨌든 최종 목표가로 잡고 싶고 상방으로 한 50% 정도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결국은 타이트하게 말씀드린 22,500원을 통과하게 됐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매물대가 가장 많이 포진한 한 27,000원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요
32,500원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고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어찌됐든 간에 상승을 만들어 줬긴 했지만 급속도로 상승을 만들어 준 만큼 하락 속도도 굉장히 가팔랐던 건데 이렇게 쭉 끌어다 놓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 상승하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모두 반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는 상승 추세, 그리고 요 라인에서 과거에 한번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침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라인이 1차 목표가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요 라인 32,500원에 좀 수렴하는 모습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오는 뭐 삼성전자의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이런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따라서 목표가는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차트로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차트를 많이 안 봄에도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좋은 종목인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를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트가 필요한 거고요. 좋은 종목인 거 알겠는데 상 가면 지금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이 차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고 매수가를 설정하고 우리가 손절, 익절, 라인을 설정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차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트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던 캠트로닉스의 매수가는 2만원에서 22,000원 사이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 자, 그럼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 열려져 있고 최종 목표가로서는 한 50% 정도가 열려져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캠트로닉스 관련된 내용 나오면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오늘 그리고 최근에는 좀 사실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평시에는요 이런 식으로 뭐 특이점이 나오면 뭐 요 라인에 부딪혔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아니면 하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좀 보세요. 뭐 이렇게도 계속해서 코멘트를 넣어드리니까 캠트로닉스뿐만이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도 앞으로 코멘트를 좀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기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한 유리기판 밸류에이션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보 관련된 뉴스, 재료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캠트로닉스 그냥 그런 종목이 있는갑다 하실 거면 괜찮은데 요걸 매매에 적용을 해 보실 거면 굉장히 큰 도움 되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모방 반드시 들어오셔라.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성질 급하신 분들 위해서 빨리 좀 들어오실 수 있게 댓글에 이렇게 링크 좀 걸어놨는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언제 없앨지 몰라요. 지금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열어놨는데 뭐 정보가 악용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이제 문자로만 들어올 수 있게 사실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만간 제가 공지를 좀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어벙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나름 전문 자격을 보유를 하고 제도권 금융사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 통해서 들어오면 그냥 링크 들어오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뭐 4493에 죄송합니다. 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답변 드리고 뭐 아닌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시장 그리고 향후 정보를 얻을 때 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순하게 유튜브에서 그냥 여러 종목 떠들어 놓고 한 종목 상한가 가니까 나 잘해요 라고 이제 잘난 척하는 그런 거는 사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틀릴 때도 많고요. 하락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오거나 추천 주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못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100이면 100 모든 종목을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의견이라든지 흐름 정도는 분명히 예측과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공모방 통해서 공유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댓글 통해서도 공모방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493-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기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요 두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기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오늘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드리는 기업들이 한 달 뒤, 두 달 뒤, 아니면 당장 다음 주가 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